여기 L2 라그랑주 점으로 출발한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제임스 웹처럼 먼 우주를 볼 수 있는 적외선 탐지기나 금을 코팅한 거대한 베릴륨 반사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망원경의 임무는 제임스 웹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직접 관측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지구에서 약 3.2억 광년 떨어진 머리털자리 은하단을 관측하고 있던 중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은하의 운동 속도를 관측하여 도출한 질량이 은하의 밝기, 즉 광학적 관측을 통해 도출한 은하의 질량보다 약 400배가량 무거웠던 것입니다. 만약 이 은하의 실제 질량이 광학적 관측을 한 은하의 질량과 같을 경우엔 은하단의 바깥쪽에 존재하는 은하들은 은하단 밖으로 튕겨져 나가야 했지만 빠른 속도로 은하단 내에서 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머리털자리 은하단에 빠른 속도의 은하들을 붙잡을 정도의 중력 상호작용을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 즉 암흑물질이 있는 것이 아닐까 추론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천문학자 베라 루빈은 한 은하 안에서 비슷한 결과를 관측합니다. 암흑물질이 없다고 가정하면 은하의 중심부 쪽으로 갈수록 회전 속도는 빨라지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회전 속도는 급격히 느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별들의 공전 속도는 놀랍게도 안쪽에 위치하는 별들의 공전 속도와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고전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관측 결과였습니다. 또한 바깥쪽 별들이 이 정도 회전 속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 눈으로 보이는 은하 질량의 약 6배 정도의 질량이 필요하였습니다. 베라 루빈과 다른 천문학자들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특이한 경우일까 싶어서 추가적으로 다른 나선 은하들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나선 은하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암흑물질 관측에 정점을 찍은 사건은 바로 중력 렌즈 현상의 관측이었습니다. 중력 렌즈 현상이란 멀리 떨어진 천체에서 오던 빛이 다른 천체 중력의 영향을 받아 휘어지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빛이 휘어지는 정도가 예상보다 더 크게 측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측 결과로 우주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중력과 상호작용하는 물질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이러한 물질을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이러한 암흑물질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은 끌어당기지만 암흑에너지는 반대로 밀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흑에너지가 실질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처음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1930년대였습니다. 허블의 관측 결과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더욱 빠르게 멀어졌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력을 거스르는 에너지원이 필요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의 사울 펄무터 박사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브라이언 슈미트 박사 연구팀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예전보다 더욱 가속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공기가 없는 하늘에서 땅으로 자유낙하하는 공이 중력에 의해 점점 빨라지듯이 우주의 천체들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들을 더 빠르게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연구팀은 허블의 관측 결과와 자신들의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미지의 에너지를 암흑에너지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존재를 드러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그 원천이 되는 다양한 미립자 후보들이 제시되고 다양한 이론적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스테리한 이 두 물질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죠. 무엇보다 이 두 물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천체들과 달리 전자기파, 즉 빛의 영역으로는 관측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천문학자들은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직접 관측하는 것이 아닌 주변 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측하여 암흑물질의 분포를 찾고 멀리 떨어진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계산하고 비교하며 암흑에너지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려는 것이죠. 유클리드 망원경은 이 간접적인 관측을 위한 망원경이었습니다. 폭 3.5m에 높이 4.7m,
구경 1.2m의 코르슈형 반사경을 가진 이 망원경은 대항공면 거울 3개와 평면 거울 3개, 총 6개의 거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학기계로는 가시광선 관측기와 근적외선 분광계, 광도기를 장착하였습니다. 유클리드 망원경이 이렇게 장비를 구성한 이유는 앞으로 수행할 임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2일 오전 0시 12분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해 발사된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은 라그랑주점에 도착해 시험 평가를 마친 후 한 천체를 집중해서 보는 제임스 웹 망원경과는 달리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약 200배 넓은 시야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우주 전체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광활한 영역을 카메라로 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임무 운용 기간인 2029년까지 가시광선 관측기를 이용하여 20억 개 이상 은하의 3차원 지도를 제작하고 근적외선 분광기를 사용하여 빅뱅 초기 은하를 관측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작될 3차원 지도는 우주 거대 구조라고 불리는 필라멘트형 구조를 더욱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한 빛의 굴절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은 오는 2023년 10월 첫 관측 이미지를 공개할 예정이며 주요 관측 데이터는 2025년, 2027년, 2030년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우주의 미스테리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유클리드 망원경이 그 비밀을 밝혀주길 기대합니다.